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해 보이던 일상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과 상실, 기억을 둘러싼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추억은 지나간 날의 선물이고, 내일은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이야기입니다. 추억과 내일.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창밖은 잿빛이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 공허함도 점점 더 커졌다. 며칠째 이어지는 비처럼 나의 우울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손에 쥔 커피잔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려 한 모금 넘길 의욕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집안은 너무나 고요했고 그 고요는 오히려 나를 짓눌렀다.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매 순간을 삼켜버렸다. 나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가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서성이며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뿌연 안개로 가득했다. 불안은 이유 없이 찾아왔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다 내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멈췄다. 거기에는 다정한 미소를 지은 남편 지훈과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사진 한쪽에 어색하게 비어있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분명히 누군가 더 있었던 것 같았다. 여자아이. 그런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얼굴도 이름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만이 몰려왔다. 사진 속의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낯선 슬픔에 휩싸였다. 여보, 왜 아직도 창가에 서 있어? 감기 걸리겠어.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온 지훈이 나를 향해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그의 말에 나는 화들짝 현실로 돌아왔다. 지훈아, 우리 가족 사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내 물음에 지훈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둘뿐인데. 그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확신은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지훈은 놀랐지만 막아서지 않았다. 앨범 폴더를 열어 사진들을 훑어봤다.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지만 전부 우리 부부뿐이었다. 단 한 장도 아이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던 내 손가락이 멈췄다. 눈에 띄는 파일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절대 열지 마시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 파일 안에 내가 찾고 있는 답이 있을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이 파일을 열면 내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나는 휴대폰을 꼭 쥔 채로 서 있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눈앞의 파일명이 내 영혼 깊숙한 곳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손끝이 저릿저릿하게 떨렸다. 절대 열지 마시오. 그 파일을 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화면을 눌렀다. 잠금창이 떴다.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떤 조합일까? 내 생일? 지훈의 생일? 아니면 순간 알 수 없는 직감이 스쳤다. 딸의 생일? 나는 손가락으로 생년월일을 입력했다. 찰칵. 암호가 풀렸다. 숨이 막힐 듯한 순간
화면에 수많은 사진과 영상 파일들이 쏟아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사진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다. 검은 눈동자가 반짝이고 해맑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아, 아연이.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 나도 모르게 부른 그 이름은 마치 오래 잠들었던 기억을 깨우는 주문 같았다. 사진들을 넘기자 행복했던 순간들이 끝없이 흘러나왔다. 아연이의 첫걸음마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잡고 흔들리며 걷던 모습, 유치원 입학식 날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꽃처럼 웃던 얼굴, 여행지에서 뛰어놀며 엄마 하고 부르던 목소리, 하나하나의 장면이 내 머릿속 깊은 곳에서 끊어진 필름처럼 연결되었다. 잊고 있던 퍼즐 조각들이 자리를 찾듯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진들 속에는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힘들어하는 아연이의 모습, 산소호흡기를 끼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얼굴,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내 모습,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약 냄새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에 남은 동영상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지훈이 혼자 앉아 있었다. 어둡게 젖은 눈빛, 떨리는 입술. 그는 마치 나에게 고백하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기억을 지운 게 맞아.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였어. 그 아이는 당신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으니까. 당신이 웃으려면 그 아이가 없는 세상이 필요했어. 미안해하지만 이게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숨이 막히고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딸, 내 딸 아연이. 그리고 그 기억을 남편이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배신감, 혼란, 절망.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나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랬어, 지훈아. 내 목소리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떨리는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는 것조차 잊은 채 나는 그저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더니 천천히 내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은 채였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미안해, 이제 전부 말해줄게. 하나도 숨김없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딸 아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팠어. 아주 드문 병이었지. 몸이 점점 굳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어. 치료법도 없었고 아연이는 매일 고통스러워했지. 나는 숨을 삼켰다. 기억의 파편이 스쳐갔다. 하얀 병원 복도, 차가운 바람 같은 약 냄새, 작은 손을 붙잡고 울던 나. 지우는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아연이를 돌보느라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어.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웃음은 오래전에 사라졌지. 당신은 서서히 무너져 갔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결국 아연이는 우리 곁을 떠났어. 그 말이 내 귓가를 파고들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당신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하루 종일 아연이의 물건만 붙잡고 울고 밥도 안 먹고 스스로를 완전히 버렸지.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차라리 기억을 지워주고 싶었어.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갔고 당신의 기억에서 아연이와 관련된 모든 걸 지웠어.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리로는 그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다. 딸을 잃은 슬픔과 그 슬픔조차 내 것이 아니게 만들어버린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웃고 살았다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떨구며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강희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그만큼 당신을 사랑했어. 그 순간 내 안에서 감정들이 뒤엉켰다. 딸을 잃은 어머니로서의 절망,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로서의 분노, 그리고 나를 살리려 했던 그의 사랑에 대한 연민까지. 나는 눈을 감고 오열했다. 지훈의 품 안에서 울면서도 그 품을 밀어내고 싶었다. 내 마음은 끝없는 혼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지훈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거실은 늘 정적에 잠겨 있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기 바빴다. 그의 고백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내 마음속 분노와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 아연이를 다시 기억하고 싶어. 결국 나는 그렇게 말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아연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을 찾아다녔다. 아연이가 좋아했던 놀이터, 붉은 미끄럼틀과 작은 그네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 밀어줘.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눈물이 차올랐다. 다음은 아연이와 함께 소풍을 갔던 공원이었다. 푸른 잔디 위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웃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작은 입에 김밥을 넣어주던 순간 그 웃음이 내 귓가에 메아리 쳤다. 가슴이 벅차올라 나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연이가 잠들어 있는 작은 무덤 앞에 섰다. 잡초 사이로 작은 비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연아, 엄마가 이제야 왔구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기억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결코 놓을 수 없는 진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지훈이 숨겨둔 아연이의 앨범을 펼쳤다. 그 속에는 내가 몰랐던 마지막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병상에 누워 힘겹게 미소 짓는 아연이. 수척해진 얼굴로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던 내 모습.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치솟는 고통을 받아들였다. 그래, 이게 나의 기억이었어. 내가 도망쳐온 진실이었어. 기억을 되찾는 과정은 너무나 아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아픔 속에서 나는 지훈을 향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그 역시 우리와 함께 고통 속에 있었으니까. 아연이의 기억을 되찾고 난 뒤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분명 고통스럽지만 이제야 비로소 딸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지훈을 조금씩 용서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아연이의 흔적을 더듬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이상한 그림자가 내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알 수 없는 장면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희미하지만 분명했다. 그 기억 속에서 아연이는 병실에 누워있지 않았다. 오히려 내 옆자리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저기 무지개 봐. 그 맑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순간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다. 쾅!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끽 브레이크 소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머릿속에 강하게 박힌 장면은 너무도 생생했다. 다음 날 나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지훈아, 나 어젯밤 꿈을 꿨어. 비 오는 날 아연이랑 차를 타고 있었어. 그런데 트럭이. 내 말을 들은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진실을 읽어냈다. 지훈아, 우리 딸 병으로 죽은 게 아니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빛은 나를 피하려 애썼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아연이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야. 이제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분명 내가 외면하고 있던 기억, 그리고 지훈이 숨기고 있는 진짜 진실이었다. 나는 무너져가는 마음을 부여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알아내고 말겠어. 내가 잃은 게 무엇인지 진짜 이유를. 나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지훈아, 아연이는 교통사고로 죽은 거지?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맞아. 아연이는 사고로 떠났어. 그날 내가 운전하던 차에서. 그의 말이 이어지는 순간 내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훈은 눈을 감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이어갔다.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 내가 잠시 정신을 잃었고 그때 트럭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젯밤 꿈속 장면이 현실의 기억으로 이어졌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지훈은 내 옆에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다. 강희야, 제발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고는 피할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너졌지.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을 없애야 했어. 그게 널 살리는 길이라 믿었어. 나는 그 손을 힘껏 뿌리쳤다. 그럼 지금까지 내 웃음은 전부 거짓이었단 말이야? 내가 딸을 잃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게 내가 만든 가짜 삶이었다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훈아, 넌 나한테서 슬퍼할 권리조차 빼앗아간 거야. 내가 울고 고통을 견디고 그걸 이겨낼 기회를 내가 빼앗아간 거라고. 지훈은 무너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땐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믿었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 마음에 닿지 않았다. 내 눈에는 그저 모든 걸 속여온 죄인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날 이후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이 퇴근해 돌아와도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투명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내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믿음은 이미 무너졌고 남은 건 원망과 증오뿐이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내 마음속에서 지훈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진실을 숨기고 나를 속인 용서할 수 없는 타인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숨 쉴 수 없었다. 매일이 고통이었고 지훈과 마주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에게서 기억을 빼앗아간 배신과 딸의 죽음이 함께 떠올랐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조용히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나야겠다고. 나는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챙겼다. 거실 탁자 위에는 짧은 쪽지 한 장만을 남겼다. 딸을 죽인 나와 그 사실을 숨긴 당신은
함께 할 수 없어. 그 문장을 적는 손끝이 떨렸지만 내 마음은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된 삶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지훈이 퇴근하기 전 나는 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빗물이 흘러내리며 눈물과 뒤섞였다. 나는 뒷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그날 밤 지우는 폐허가 된 집에 홀로 남았다. 탁자 위 쪽지를 집어들고 그는 무너져 내렸다. 목소리는 떨렸고 절규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기억을 지운 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지는 벌을 받고 있었다. 나는 낯선 도시로 향했다. 처음 서보는 골목, 처음 보는 건물들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딸을 잃은 죄책감, 그날의 사고, 그리고 나 자신까지 온전히 껴안고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나는 작은 방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펜을 쥔 손끝에서 글자가 흘러나왔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저 딸을 사랑했던 엄마일 뿐이다.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시간은 흘렀다. 나는 낯선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매일 글을 썼다. 아연이의 기억, 그날의 사고, 그리고 나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고통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다.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였지만 그것은 나를 조금씩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몇 달 뒤 그 글은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기억의 문턱에서. 나는 출판사 대신 작은 독립 서점의 도움을 받아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많은 이들이 보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누군가 내 글을 읽고 마음 한 구석에서 공감해 준다면 충분했다. 놀랍게도 내 글은 천천히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했다. 서점에 들른 이들은 책장을 넘기다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 동안 책을 붙들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각자의 상실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내 이야기는 그들의 상처와 닮아 있었다. 그리고 지훈 역시 그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몰랐지만 그는 매주 주말 작은 독립 서점을 찾아왔다. 책장이 닳도록 반복해 읽으며 내 마음이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 느끼려 애썼다. 그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다만 책을 통해 멀리서 조용히 내 삶을 지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서점 문이 열리고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나는 책꽂이 앞에 서 있다가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그녀였다. 강희.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진 얼굴, 더 이상 불안도 분노도 없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서점 주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책이 꽂힌 서가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찾아낸 평화를 내가 다시 흔들 수는 없었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의 독자로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지켜볼 뿐이었다. 지우는 늘 그녀의 책을 읽었다. 책장 한 구석에 앉아 누군가 손때 묻힌 낡은 페이지를 다시 펼치며 조용히 눈을 떨구었다. 그는 책의 마지막 장에 적힌 짧은 문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사랑이었음을 이제 압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결국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찾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다만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찾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그들을 흔들었다. 어느 날 서점 주인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강희 작가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충격이 심해 병원에 계십니다. 지훈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다시 찾아온 것만 같았다. 지훈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백해진 얼굴을 감싸쥐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앉아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의 평온함은 사라지고 다시 낯선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희야. 지우는 조심스레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다. 누구세요? 지훈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다. 사고의 충격으로 그녀의 기억이 또다시 지워져 버린 것이었다. 이번에는 과거뿐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마저 사라진 듯 보였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으리라, 다시는 거짓으로 지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속으로 속삭였다. 제발 다시 한 번만 내 이야기를 들어줘.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고 멀게 들렸다. 지우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는 숨기지 않기로 했다. 다시는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딸 아연이의 웃음과 아픔, 빗속의 사고, 그리고 기억을 지워버린 자신의 잘못까지. 말 한마디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줄의 거짓도 섞이지 않았다. 강희는 눈을 감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기억은 또렷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 속 깊은 슬픔과 진심은 분명히 느껴졌다. 눈물이 천천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녀의 떨리는 말에 지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오랫동안 울었다. 지우는 매일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강희의 손을 잡고 아연이와 함께했던 추억을 다시 들려주었다.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웃던 모습, 공원에서 뛰놀던 기억,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랑했던 순간까지. 강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미한 이미지들을 떠올렸다. 조각난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듯 잃어버린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퇴원한 날 강희는 지훈과 함께 아연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신발 한 켤레, 낡은 곰인형, 빛바랜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파도처럼 기억이 밀려왔다. 아연이의 웃음소리, 병상에서 힘겹게 미소 짓던 모습, 그리고 빗길 사고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강희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기억조차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알겠어. 아연이는 내 딸이었고 우리는 함께 살았어. 그리고 당신은 나를 지키려 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힘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상실을 온전히 껴안으며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기억과 고통마저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창밖에는 비 대신 은은한 달빛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린 다시 살아갈 거야. 함께.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추억과 내일, 앞으로도 우리의 추억을 나누고 내일을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